자, 오늘 수업은 교재 볼게요. 입문서 보시면 19페이지입니다. 자, 목차 2번이죠. 부동산 분류가 되고요. 그러면 1번 토지의 분류를 보게 되면 여기서 올해 시험은 한 문제가 나왔고요. 한 문제가 아주 잘 나와요. 목차 봅니다. 1번 국토계획법상의 분류. 다음 페이지요. 2번 공간정보법상 분류. 1번과 2번은요. 2차 과목이죠. 공법입니다. 그래서 2차 과목에서 공부하니까 일단 패스하고요. 자, 학교론적인 내용은요. 바로 3번부터예요. 3번 보게 되면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가 나와요. 자, 종류가 아주 많습니다. 1번 대지, 택지, 부지. 다음에 2번 후보지와 이행지. 다음 페이지요. 3번 맹지와 자료형 토지, 대지를 가리키고요. 4번 필지, 획지. 5번 나지와 갱지. 다음에 6번 건부지. 다음 페이지 7번 소지, 8번 선화지, 9번 포락지, 10번 법지와 빈지, 11번 공지, 12번 유휴지, 휴한지, 공한지, 13번 한계지. 종류가 아주 많습니다. 자, 여기서요. 단어를 5개만 뽑아내면 한 문제가 돼요. 원래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볼게요. 20페이지 보시면 자, 1번 대지와 택지와 부지를 봅니다. 자, 이 단어는요. 따로 보시면 헷갈려요. 그러니까 세 단어를 충분히 서로 비교합니다. 하나씩 볼게요. 자, 먼저 대지는 얘는 바로 공간정보법이죠. 공간법입니다. 자, 종전의 지적법이죠. 공간법에서는 주로 28개의 지목을 공부해요. 다음에 건축법에서도 공부합니다. 다만 공간법상 대지와 건축법상 대지는 조금 달라요. 다르니까 건축법은 무시할게요. 지금 대지는요. 바로 공간법상 대지는 말하고 그러면 28개 지목 중에서 대지는 지목이 첫자 대가 돼요. 그래서 지목이 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지목이 대인 토지는 용도를 따져요. 용도. 자, 용도가 주거용 그리고 상업용입니다. 자, 주상 두 가지. 자, 얘가 바로 대지가 돼요. 주상 두 가지니까 공장이 빠지죠. 자, 공장은 지목이 공장 용지가 있어요. 지목은 장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대가 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대지하게 되면 주상 두 가지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교재 볼게요. 자, 기업번 대지 보게 되면 자, 주상 두 가지니까 두 번째 줄 끝에 보시면 즉, 자, 밑줄입니다. 공장 용지는 자, 택지에는 포함되겠지만 대지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별개 지목이죠. 자, 여기까지 대지를 보았습니다. 자, 이제 택지와 부지는요. 공간법상 지목이 아니에요. 부동산 활동상 용어가 되고요. 다른 말로 감정평가상 용어입니다. 그러면 감정평가에서 택지하게 되면 택지도 용도를 따져요. 자, 택지란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세 가지가 모두 포함됩니다. 주상공 세 가지가 택지를 말해요. 그러면 똑같은 말로요. 이는 한 단어로 건축용지라고 불러요. 우리가 건축을 하게 되면 주택, 상가, 공장 짓잖아요. 자, 이런 바로 건축용지가 택지를 가리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비교하니까 대지가 넓어요. 택지가 넓어요. 당연히 택지가 넓다. 왜? 공장까지 포함되지만. 따라서 자, 공장용지는 택지에는 포함되지만 대지에는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택지 하게 되면 동그라미 2번 볼까요? 2번, 니은번 택지 보게 되면 자, 첫줄 중간부터 밑줄 하세요.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으로 이용 중이거나 이용 가능한 토지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택지는요, 용도가 주상공이다. 한 단어로 건축 용지를 말하는데요. 자, 응용합니다. 그러면 이 그림 아시죠? 토지 위에 건물이 없어요. 건물이 있잖아요. 건물이 없는 맨 땅은 나지가 되고요. 건물이 있는 이 땅은요, 바로 건부지가 돼요. 자, 나지와 건부지가 있습니다. 자, 이때 택지 하게 되면요, 택지는 나지를 말합니까? 아니면 건부지를 가리킵니까? 예, 건부지 하시면 안 돼요. 건부지가 아닙니다. 예. 그럼 뭐? 나지 해도 안 돼요. 정답은요, 둘 다. 그래서 택지 하게 되면, 자, 건물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자, 택지는 뭐죠? 용도. 용도가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이면 무조건 택지가 돼요. 자, 그러면, 나지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이 땅에다가 주택을 지을 거래요. 택지가 돼요. 상가를 지을 거래요. 공장을 지을 거래요. 이러면 이 땅은 역시 택지가 됩니다. 다시 여기다가 건물 지었잖아요. 이때 이 건물이 주택이다. 상가를 지었다. 공장을 지었다. 건물 지어도 여전히 이 땅은 택지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택지는 용도를 따지지, 자, 건물이 있다 없다 해서, 자, 나지와 건부지를 따지지는 않습니다. 그 자체라면요, 이렇게 건부지더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바로 용도만 따지더라. 용도. 주상공 세 가지입니다. 대지도 마찬가지예요. 대지도. 용도가 주거용 상업 이러면 대지가 됩니다. 나지건 건부지건 용도만 따지지 건물 있고 없고를 따지지 않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부지입니다. 부지는 한마디로 바닥 토지를 가리킵니다. 바닥 토지. 즉 바닥에 깔린 땅을 말해요. 바닥 토지. 그림으로 볼까요? 도로가 지나갑니다. 도로 밑에 깔린 땅, 도로 부지. 부지만 붙여주면 돼요. 바닥 토지를 말해요. 철도가 지나갑니다. 철도 밑에 깔린 땅 뭐? 철도 부지. 다음에 하천이 흘러갑니다. 하천 밑에 깔린 땅 뭐가 된다? 하천 부지가 돼요. 이렇게 바닥 토지는 무조건 부지만 붙여주면 돼요. 읽어볼게요. 얘는 뭐? 도로 부지, 철도 부지, 하천 부지라고 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한 개 더 추가합니다. 건물이 있어요, 건물. 건물 밑에 바닥 토지를 뭐라고 부른다? 건물부지. 건물부지. 따라서 바로 건물부지니까 줄여서 건부지. 건부지. 모든 바닥 토지가 부지가 되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보니까 얘는요, 건물을 짓잖아요. 그러니까 건축 용지가 되고, 얘는요, 건물을 지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건물 못 짓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바닥 토지가 부지인데, 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도 있고,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것도 있다. 둘 다 포함되어 버립니다. 자, 그래서 부지하게 되면요, 자, 건물 지을 수가 있다. 건축 용지가 있고요. 뭘 짓죠? 주택, 상가, 공장이다. 뿐만 아니고요. 자,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것도 있다. 다른 말로 비건축 용지가 돼요. 어떤 게 있죠? 도로 부지 또는 철도 부지 또는 하천 부지. 이걸 모두 포함합니다. 여기까지가 부지가 돼요. 그러면 다시 비교합니다. 택지가 넓어요? 부지가 넓어요? 부지가 가장 넓다 말입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는 한꺼번에 크게 이렇게 비교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 갖고 지문 만들어 볼까요? 얘보다 얘가 넓고 얘보다 얘가 가장 넓어요.
그러면 자 이런 연습합니다. 부지는 대지를 포함한다. OX. 맞잖아요. 가정을 넓으니까. 다시 대지는 부지를 포함한다. OX. 틀렸잖아요. 여기까지 연습을 했습니다. 자, 대지와 택지와 부지를 보았습니다. 다음에 2번요. 후보지와 이행지입니다. 후보지와 이행지는 되게 중요해요. 출시가 아주 잘 됩니다. 후보지와 이행지는 가장 쉽게 말하면요. 용도가 바뀌는 땅을 말해요. 용도가 바뀌는 땅이 후보지 또는 이행지가 됩니다. 그러면 용도가 어떻게 바뀌느냐 해서 자 지금은 별도로 그림이 안 나와요. 뒷페이지 나오네요. 뒷페이지 보시면 자 네모 박스가 나오죠. 이대로 보시면 돼요. 자, 이 박스를 옮겨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토지 용도는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택지지역, 다음에 농지지역, 임지지역입니다. 이렇게 크게 나누니까 이것을 대분류가 되고요. 다시 용도를 시원합니다. 그러면 택지하면 나왔잖아요. 택지는 무조건 주상공. 따라서 택지는 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렇게 주상공 세 가지로 세분됩니다. 다음에 농지지역은 또 박스 보니까요. 전지지역, 답지지역, 과손지역이죠. 자 줄여서 전답가가 돼요. 전지지역, 답지지역, 과손지역이다. 전답 차이가 뭐죠? 얘는 밭전자, 밭을 말해요. 얘는요, 논답자, 논을 말해요. 한문을 잘 보시면, 자, 밭과 논의 차이는 물 숫자가 있죠. 그러니까 물을 끌어들이면 논이 되고요. 물을 끌어들이지 않으면 밭이 된다. 그래서 이 차이로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농지지역은 전답과로 나눠지고요. 다시 임지지역은요. 자, 용제림지와 신탄림지죠. 그래서 용제림지와 신탄림지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러면 용제림지와 신탄림지는 시험에 안 나와요. 참고로 이해하자면 용제림지가 뭐냐? 용제림지는요. 나무를 잘라서 가구를 만들어요. 이런 용도가 용제림지가 되고요. 신탄림지는 나무를 잘라서 땔감, 연료로 쓰더라. 이러면 신탄림지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용도를 세분해서 나누더라. 이것이 바로 세분된 분류, 소분류가 돼요. 자, 그래서 임지에서 농지로, 농지에서 택지로 이렇게 대분류 간에 서로 용도가 바뀐다. 이것이 후보지입니다. 후보지는 대분류 간 용도 변경. 다음에 세 번 합니다. 주상공끼리 용도가 바뀌어요. 전답과끼리 용도가 바뀌어요. 용신끼리 용도가 바뀌어요. 이렇게 용도가 바뀌는 것은 바로 이행지입니다. 따라서 대분류 간 용도 변경 후보지, 소분류 간 용도 변경 이행지가 됩니다. 여기까지 연습하시고요. 그럼 볼까요? 자, 현재 자, 임지가 있는데 얘가 앞으로 3년 지나면 농지로 바뀐대요. 후보지다, 이행지다? 후보지. 농지가 현재 농지인데 앞으로 2년 뒤에 아파트가 들어선대요. 택지로 바뀐다면 이것도 후보지다. 이런 땅이 바로 후보지가 됩니다. 다시 현재 공장이 많습니다. 많은데 점점점 아파트가 자꾸 들어선대요. 이렇게 바뀐대요. 무슨 땅? 이행지. 따라서 주상공끼리 바뀌면 전답과끼리 바뀌면 이러면 이행지가 되는 거예요.
자, 이 후보지와 이행제는요, 출제가 굉장히 자주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제가 자주 되고요. 시험에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시험 합격하시면 실무하시잖아요. 실무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자, 후보지가 큰 돈 될까요? 이행제가 큰 돈이 될까요? 얘가 더 확실하잖아요. 임지가 택지를 바뀌어요. 또는 농지가 택지를 바뀌어요. 완전 대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격하시면요, 최대한 후보지 정보를 확실히 내가지고 여기다가 올인하세요. 한 방에 끝납니다. 정말이 한 방에 끝나요. 이거 로또와 비교가 안 돼요. 정말입니다. 예. 예를 들어 볼게요. 저희 선배가 있어요. 자, 제가 강남에서 수업할 때입니다. 한 10년 전인데요. 그때만 해도 강남에는요, 학생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주로 오전반이 200명이 훌쩍 넘어가고요. 야간반도 100명이 넘어갑니다. 이런 수 되게 많았습니다. 자, 강남에서 수업하는데 마침 야간 수업 딱 끝나니까요. 어떤 남자분이, 이분이 50대 초반입니다. 이분이 저를 불러요. 교수님, 야간 수업 마치고 호프 한잔 하시면서요. 그래서 수업 마치고 가볍게 호프를 마십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가만히 이걸 들어보니까요, 첫 마디가 이겁니다. 교수님 말씨가 서울 말씨가 아니네요. 그렇잖아요. 혹시 대구분 맞죠? 묻더라고요. 네 했더니 그렇지. 자기도 대구 출신이래요. 그래서 이제 같은 고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녀끼리 만나면 되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군대기 다 나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학교 나면 최고 수능이 바로 고등학교 동문이야. 근데 하필이면 이분이 저희 고등학교 선배더라고요. 선배. 그것도 11년 대선배입니다. 거의 띠동갑이에요. 이때부터 이분이 말이 싹 달라지더라고요. 말을 딱 놔버리더라고요. 괜히 해나보다 말을 싹 놓다. 이 교수 하면서 아주 말씨가 확 달라지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은요, 저한테는 롤 모델입니다. 정말 부러워요. 왜냐? 이분은요, 지방에서 학교 나와서 강남으로 올라왔어요. 직장 때문에. 그래서 강남에서 그 제2금융권 지점장입니다. 2금융권 지점장인데요. 그러면 이분이 70년대 강남에서 지점장 하시면서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늘 들리는 게 강남이 크게 개발된대요. 자꾸 들려요. 이참에 지점장이니까 이것저것 모아서 땅 한번 사보자. 그래서 자기는 이걸 최대한 동원해서 압구정의 땅을 올인했습니다. 한 방에 끝났어요. 지금은요, 수백억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뭡니까? 압구정 하면요, 전답이겠지. 예. 지금 어마어마하잖아요. 예. 딱 한 번 샀는데 인생 딱 끝나버렸어요. 몇백억이니까요. 그래서 이번은요, 한 번 투자해서 엄청난 대박입니다. 로또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만약 이분이 그 당시 압구정 땅을 안 사고 그냥 직장 근무하면서 애들 등록금 대주고 결혼시켜주고 결혼자금 대주고 했더라면요, 지금은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노가 초라하잖아요. 땅 한 번 투자한 덕분에 인생이 끝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더 부러운 거는요, 여기서 크게 먹었거든요. 어떻게 된 건지 그 당시. 그러면 강남 개발되고요. 아마도 한 10년 지났겠지. 80년대. 무슨 이유였는지요. 평택의 땅을 엄청 샀거든요. 평택요. 지금 평택 봐요. 난리 났지. 예. 여기서도 엄청나게 먹었습니다. 예. 땅을 딱 2번 샀어요. 예. 딱 2번 산 덕분에 지금은요, 감당을 못합니다. 예. 엄청납니다. 이것이 바로 후보지 위력입니다. 후보지.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합격하시면 절대 동네 전문가가 되지만 내가 아는 우리 동네에다가 사무소 내놓고 절대 동네 전문가, 지역 전문가 되지 마세요. 그러면 동네 차려놓고요. 매매하고 임대하고 토지 다루면서 스스로 해본들 0.5%, 0.9%잖아요. 이래 갖고 돈 못 번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각을 넓히세요. 그래서 이런 사례가 있잖아요. 그래서 후보지 확실히 정보를 체크해가지고요,
이렇게 한 번 제대로 들어가면요. 한 번에 대박 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후보지를 냄새를 맡아요? 어떻게 정보를 샀습니까? 네. 어떻게 하실래요? 막연하잖아요. 예. 방법 있거든요. 방법. 볼까요? 우리나라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과거에는 개발축이 경부선입니다. 서울, 부산, 대구잖아요. 얘가 개발축이 됩니다. 지금은 바뀌었죠. 개발축이 D2 있죠. 중국이 워낙 경제 대국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을 보면서 지금은 뭐 서해안 개발실입니다. 서해안. 개발축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3등분합니다. 수도권이죠. 다음에 충청권, 다음에 호남권입니다. 그러면 10년 전 생각하세요. 10년 전. 10년 전. 자, 주로 인천 주변에서 엄청 떴잖아요. 인천의 송도, 영종도 얼마나 뜹니까? 그래서 여기가 어마어마하게 개발됐습니다. 이 축이 점점점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렇게 내려오는 시기가 약 30년 안팎입니다. 지금은 개발축이요. 여기서 중간으로 쫙 내려오고 있어요. 중간으로. 그러면 여기 뭐가 있죠? 바로 평택, 아산, 천안, 대전, 청주 또는 공주. 예, 바로 이 라인입니다. 이제 정권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지금 이 라인이 앞으로 개발축이 됩니다. 앞으로 5년 동안요. 정권 바뀌죠. 또 5년 동안 계속 여전히 이 축이 중심이 됩니다. 지금 이 라인에요. 이런 땅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항상 관심을 가시자. 이럴 때 뭐가 필요하지? 공법. 공법이 필요해요. 공법 공부하시면 각 이 지역마다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도시 기본계획이다. 그거 체크해가지고요. 그래서 개발 방향을 알아야 됩니다. 아직은 이런 땅인데 향후 5년 뒤, 10년 뒤 개발되면 확실히 개발되네요. 그러면 뭐 이렇게 크게 얻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학교 가시면요. 지금은 이쪽에 정보를 최대한 안테나 높여가지고요. 여기다가 한 번쯤 이런 땅은요. 올인하자. 자, 제가 개발축이 서해안 하니까 이쪽이 좋구나 하면서요. 미리 밑에 목포 이 땅을 사버려요. 이 땅을요. 망합니다. 아시겠어요? 왜? 이거 다 개발하면 다음에 30년 뒤에 또 내려가는 거야. 그럼 이 땅 사버리면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의미가 없대요 말입니다. 지금 당분간은요. 현 정부, 다음 정부 이쪽에 계속 개발축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후보지 영집하기도 어렵지가 않대 말입니다. 제가 어제 대전 수업하고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바로 대전 쪽에 수업하면서 둔산동입니다. 그러니까 수업할 적에 학생들 흥이 나요. 왜? 자기들 무대가 여기니까요. 예. 그럼 여기서 막 공주, 청주 얼마나 좋습니까? 예. 또 이게 뭡니까 이게? 요 라인이. 현 정부는 딱입니다. 아시겠어요? 현 정부는요. 지금 규제 많이 하고 있잖아요. DTI, LTV 대축이 그것도 모자라서 신 DTI부터 DSR이다. 예. 엄청 쪼고 있잖아요. 게다가 금리가 올라갑니다. 세금을 자꾸 매기잖아요. 규제 엄청납니다. 그러면 도대체 규제 일변도 정책인데 지금은요. 그러면 도대체 이렇게 규제하면 가격이 내려가야 되겠지. 움직임이 안 좋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 현 정부에서 이제 시작했잖아요. 1년 차 시작했습니다. 시작했다면 도대체 이렇게 규제 일변도의 정책인데 도대체 투자처가 어딜까? 예. 제가 올해는요. 계속 문재인 시대의 부동산 트렌드, 시장 흐름, 정책, 책을 어마어마하게 읽었습니다. 예. 시기는 좀 거의 다 읽어봤거든요. 그래서 답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현 정부의 가장 주된 목적이 뭡니까? 청년 실업자가 많잖아요. 한마디로 뭐 일자리 대책입니다. 일자리. 그래서 지금은요.
자, 이제 일자리가 많은 곳에 투자해야 됩니다. 일자리가 가장 많은 곳도 요 주변입니다. 청주 봐요. 청주 이 지역은요. 자, 기업들 유치한다고 아주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자꾸 늘어나죠. 일자리 늘어나죠. 땅값 올라가야지. 이런 지역에 개발계 예상에서 이런 땅을 사버리면요. 크게 먹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주변이 가장 일자리가 많대 말입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많은 지역은 주로 기업도시, 또 등 있죠. 산업단지. 그러니까 수도권도 항상 인구가 증가한다, 일자리가 증가한다, 산업단지다. 이런 쪽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자, 후보지 매력이 있어요. 제대로 파악하면요. 이것은 올인이요. 크게 먹습니다. 다시. 인지가 농지로 바뀌면 후보지 맞잖아요. 그러면 인지가 농지로 바뀌면 바뀔 땅 이름 붙여주면 돼요. 어떤 후보지? 농지 후보지. 되시겠어요? 다시. 농지가 택지로 바뀐데 무슨 후보지? 택지 후보지. 계속 연습합니다. 공업지가 주거지로 바뀐데 무슨 이행지? 주거 이행지. 다시. 주거지가 상업지로 바뀌는데요. 무슨 이행지? 상업 이행지. 전지가 답지로 바뀌면요. 답지 이행지. 한 번 더. 전지가 공업지로 바뀌면요. 요게 문제가 돼요. 요것 때문에 반복 계속했습니다. 전지가 공업지로 바뀌면요. 절대 이행지가 아니다. 이행지는요. 조상공끼리 바뀌어야 되고 전다가끼리 바뀌어야 됩니다. 얘는요. 다음을 넘어갔잖아요. 이행지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전지는 어디에 속하지? 농지지요. 공업지는 택지 속하잖아요. 이 말은요. 농지가 택지로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후보지입니까? 이행지입니까? 후보지. 조심하세요. 이렇게 바뀌면 이행지가 아니고 후보지다. 다시 우리 시험과 연습합니다. 우리 시험은요. 지금까지 연습했던 게 그대로 출제가 돼요. 가장 많이 나옵니다. 자, 임지지역이 택지로 바뀌면 후보지다, 이행지다? 후보지. 그래서 이렇게 바뀌면 이것이 이행지다, X 틀렸습니다. 후보지입니다. 다시 주거지가 상업지로 바뀌면 후보지다, 이행지다? 이행지인데 후보지다면 X 틀렸잖아요. 여기까지만 출제되었거든요. 아직까지 이렇게 바뀌면 후보지라고 했잖아요. 이것만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까지 대비하시면 완벽한 공부가 돼요. 따라서 자, 뭐가 뭐로 바뀐다 했을 때 후보지이다, 이행지다 여기까지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안 어려워요.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자, 후보지와 이행지를 보았고요. 자, 이어서 다음 페이지 봅니다. 22페이지요. 3번이 있죠. 맹지와 대지인데요. 자, 이때 대지는요, 한문이 조금 복잡해요. 칠판 볼까요? 우리가 대지를 공부했잖아요. 지목이 대 보셨죠? 그러면 대 밑에 흑토자가 들어가. 그럼 여기서 대지는요, 얘랑 한문이 같다 다르다? 다르잖아요. 요 차이. 한글은 똑같은데 한문이 다르단 말입니다. 그래서 같이 해석하면 안 돼요. 얘는 자료용 토지인데요. 그러면 얘는요, 다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쉬운 건데요. 그림으로 이해합니다. 돌아갔습니다. A라는 땅이 있어요. B라는 땅이 있습니다. C라는 땅이 있습니다. 자, 이 땅 보시면서 이제 판단하시겠죠. 셋 중에 가장 좋은 땅은 무슨 땅? 1등 A. 2등은요? C가 되죠. 2등. 가장 나쁜 땅은 B가 됩니다. 1등, 2등, 3등입니다. 이 땅은 왜 좋아요? 도로하고 맞물리고 있잖아요. 가장 좋은 땅입니다. 그럼 이런 땅은요. 이렇게 비교하니까 효용 가치가 가장 큰 땅입니다. 효용 가치가 가장 크다는 것은
똑같은 말로 효용과 똑같은 말이 바로 유용성입니다. 그래서 유용성이 가장 높은 땅이다. 가장 좋은 땅입니다. 이렇게 유용성이 가장 높은 땅을 다른 말로 이꼴 최유효 이용 또는 최유효 사용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유용성이 가장 높은 이용 같은 말로 최유효 사용. 말이 길죠. 줄일게요. 최유효 사용을 최사. 줄여서 최사가 돼요. 가장 좋은 땅입니다. 그러면 B는 뭡니까? 꽉 막혔네. 이 땅이 무슨 땅? 맹지. 맹지 특징은 뭡니까? 꽉 막히니까 건물을 지을 수 있어 없어? 없어. 건축 불가능입니다. 건축 불가능. 그럼 이런 땅이 뭐가 됩니까? 바로 맹지니까 맹지가 돼. 꽉 막힌 땅이다. 이때 맹지 한문을 이렇게 썼어요. 이 한문이 재미가 있어요. 이 한문이 맹인 맹자예요. 앞을 못 보잖아요. 한문 잘 보게 되면 얘가 뭐죠? 눈목자. 눈이 망했다 이 말입니다. 앞을 못 보잖아요. 이런 땅이 바로 맹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맹지를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이렇게 도로 내야지. 도로만 내게 되면요, 얼마든지 건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맹지와 자료형 토지 차이점은 건축 가능, 건축 불가능입니다. 자, 이렇게 도로를 내니까 입구가 좁은 땅이 돼요. 자료형 토지. 이 땅이 바로 자루형 대지가 됩니다. 이때 대자가요, 한문이 똑같아 다르다? 얘랑 다르다고 했잖아요. 얘는요, 토자가 들어가는데, 자료형 토지는요, 대는 된데 뭐가 들어간다? 밑에 오디자가 돼요. 오디자. 얘가 자료형 대지, 자료형 토지를 말합니다. 이것도 한번 그대로 보시면 돼요. 돼지가 옷을 입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토지가 마치 반팔 소매 같잖아요. 자료형 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맹지와 돼지를 보았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합격을 했어요. 합격을 하면요, 이제 중개 실무도 실무지만 내가 종잣돈 만들어 놓으면요, 별도로 재테크를 해야 돼요. 재테크. 여러분들도 경매 관심 갖고요. 그래서 재테크를 해서 돈을 만들어야 됩니다. 만약 경매를 하는데요, 이 맹지, 이 땅이 경매 나왔다. 땅 살래요? 안 살래요? 안 산다, 그죠? 오늘부터 그러지 마세요. 예. 자, 생각 바꾸세요. 항상 여러분들, 투자는요, 남들 하는 거 따라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자, 서울에 어느 지역에 아파트가 있다. 아파트가. 오가더라, 아파트가. 그 아파트는요, 경쟁이 치열합니다. 10명, 20명, 마구 덤비는 경쟁이 치열해요. 경쟁이 치열하면요, 수익률이 낮아집니다. 크게 못 먹어요. 그래서 남들이 전부 다 사는 건 오히려 역발상, 거꾸로 생각하자. 예. 그래서 경쟁이 치열한 만큼 수익률이 낮아지니까요, 명제는 다들 안 들어봐요. 경쟁 안 하잖아요. 그럼 이 땅은 자꾸 유찰 자꾸 떨어집니다. 싸요. 역발상으로 남들이 안 들어올 때 이걸 싸게 잡으면요, 오히려 수익은 높아지거든요. 왜냐? 항상 맹지를 살 적에는요, 요것만 딱 생각하시면 돼. 요것만. 그래서 이렇게 도로만 낼 수가 있다면 이렇게 자료용 토지로 만드는 순간 곱하기 2입니다. 1억이면 2억이 돼요. 크게 먹잖아요. 그래서 수익이 높다 해서 요것만 생각하시고 요것만 따지면요, 크게 먹어요. 그래서 남들이 기피할 때 이때 역발상으로 내가 들어가자 이 말입니다. 맹자라고 결코 나쁜 게 아니고 판단 잘하면요, 크게 먹습니다. 여러분 공부 시작하셨죠? 그러면 과연 여러분들은요, 어떤 동기로 이 공부를 시작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친구가 합격하니까, 아는 지인이 돈 잘 버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는요. 자, 곰곰이 여러분 내가 왜 공부하는지 동기를 따져보세요. 참고로 저의 경우에는요. 저도 중개사 자격증은 아주 오래전 땄어요. 언제? 23살 때. 대학교 다닐 적이에요. 그때 동기는요. 중개사 중자도 몰랐고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때 제가 농땡이를 많이 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형님이 갑자기 중개사 책 한 전지를 사와서 주면서 공부하래요. 형님이 시켜서 한 거거든요. 물론 합격은 했지만은요. 그러니까 동기가 남이 시켜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장롱사기죠. 안 써먹고 있잖아요. 물론 그 덕분에 오늘까지 계속 이게만 외골수로 걷게 되었지만은요. 동기는 중요합니다. 왜? 동기가 분명하면요. 합격도 빨리 합니다. 또 동기가 분명하면요. 합격했잖아요. 실무 잘해요. 그래서 동기를 분명히 가지세요. 동기 중요합니다. 이런 사례가 있어요. 21회 때입니다. 조금 오래됐어요. 자, 올해 공부가 29회 대비니까 8년 전이죠. 8년 전. 그럼 제가 21회 때 신도림역 바로 옆에 학원이 있어요. 신도림. 거기서 수업을 했는데요. 마침 이때 수강생이 남자 수강생인데요. 나이가 29세입니다. 지금은 37이죠. 세월 참 빠르죠. 그죠? 금방 8년 지나갔으니까 29세입니다. 이름은 김용민이에요. 김용민. 그래서 얘가 공부를 하는데 5월달 쉬는 시간에 제가 쉬는 시간에 담배를 피우고 있으니까 이 친구가 왔어요. 지금 담배를 끊었습니다. 예. 피우고 있으니까 옆에 와서 바카스를 한번 사들고 왔어요. 교수님 수고하십니다 하면서 주더라고요. 그러면 그거 마시면서 짧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인연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짧게 나누고 다음 주 식사 같이 하고요. 또 다음에는 술도 같이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를 알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런 친구 처음 봤어요. 29 보면 젊은데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요즘 젊은이들과 너무 달라요. 얘는요. 금수저. 집이 좋아요. 부모님이 호텔 사업하거든요. 그러면 금수저 맞잖아요. 그것도 서울이 아니고요. 미국이었어요. 보스턴에서 호텔 사업합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됐어요. 부모님이 미국에서 큰 사업하시고 자녀가 서울에 있는 거야. 거꾸로 됐어요. 자녀가 유학 가야 되는데 거꾸로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좋은 집안인데 얘는요. 여지껏 29 나이 되도록 부모님한테 10원도 다 쓴 적이 없대요. 이야, 자립심 되게 강해요. 아주 특이한 친구예요. 고등학교, 대학교 엄마, 아버지한테 용돈 10원도 받은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알바했어요. 그래서 용돈 쓰고 알바해서 모아서 대학교 4년 다 졸업했대요. 그리고 돈 모아 나갔대요. 그런 친구 드물어요. 군대 갑니다. 군대 가는 것도 항상 돈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군대 가는 것도요. 부사관이 있죠. 그러다 보면 이제 봉급 제도를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군대 다니면서 그다음 모은 거 다 합치니까 군대 제달 무렵에 8천만 원 모았습니다. 웬만하면 대단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군대 제대한다. 20대 초중반이잖아요. 이때 8천 모았습니다. 강원도에 근무했는데 강원도. 그러면 이 친구가 제대할 무렵에 이때 강원도에 산이 많잖아요. 춘천 밑에 홍천은 들어봤죠? 홍천. 그 지역에 제대 무렵에 산을 딱 보니까 10,000평이 넘어갑니다. 넘어가요. 경치도 좋고 땅도 크고 해서요. 딱 이 땅값이 8천만 원입니다. 그냥 이 친구가衝動 구매를 질러버려요. 땅을 샀어요. 그리고 6개월 지났더니 후회가 막급합니다. 왜냐? 이런 산지 있죠. 그럼 이제 위쪽은 보존산지, 아래쪽은 준보존산지가 돼요. 개발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강원도는요, 개발이 별로 안 됐어요.
게다가 대부분 산지는요, 도로가 이렇게 있으면 연결된 도로가 없어. 뭐? 맹지입니다. 맹지. 뒤늦게 알고 보니까 도로가 없는 거예요. 맹지. 팔지도 못해요. 땅값 안 올라가요. 돈이 꽁꽁 묶여버립니다. 후회가 막 급합니다. 그래서 골치 아프잖아요. 그런데 웬걸 요즘 강원도 얼마나 좋아졌어요. 원주가 기업 도시죠. 인구 자꾸 늘어나고 땅값 자꾸 올라가잖아요. 뿐만입니까? 춘천, 강릉, KT에서 다 연결됐잖아요. 그래서 교통 좋아졌지. 좀 있으면 평창 올림픽 있지. 자꾸 좋아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가 생기면서 도로가 연결이 된 거예요. 그 순간에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한 3년 지났더니 어느새 도로가 연결이 된 거야. 그래서 연결되자마자 땅값 올랐겠지. 얼른 팔아버렸어요. 다행이다 싶었어요. 그래서 3년 뒤에 팔지를 산 땅이 운 좋게 도로와 연결이 되면서 얼마에 팔았다? 3억에 팔았습니다. 멋모르고 맹지 사가지고 운 좋게 얼마? 3억.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그 20대가요. 그대로 2억을 번 거예요. 2억을. 이때부터 이 친구는 이야 진짜 토지가 돈 되는구나. 그러니까 나는 이제 토지다가 승부 걸자. 그 동기로 중개사를 공부합니다. 그냥 게 아니에요. 토지가 최고다. 주거용 안 한다. 무조건 토지다. 그래서 신도림 학원에 와서 공부를 했던 거예요. 이 동기가 분명하면요. 시험도 빨리 합격합니다 1년 만에 동착하게 했어요. 그러면서 얘기하면서 물어봤습니다. 이야 참 자네 멋있다. 그래서 이제 합격했어요. 합격하면서 물어봤습니다. 자네 어디서 중개신문 할 거냐고 물어보니까 저요. 서울에서 절대 안 합니다. 안 한대요. 저는 공부할 때부터 목적이 있었거든요. 왜? 땅으로 돈 벌었어. 땅으로. 그래서 저는요. 서울이 있다면 서울에 주로 동남권 권역입니다. 동남권. 여기서 올인할 거예요. 동남권. 수원이 있죠. 동탄, 화성, 평택, 천안, 아산 전부 다 삼성전자 라인이잖아요. 그리고 이 축이 무시 못하잖아요. 지금도 계속 어마어마하잖아요. 벌써부터 이 친구는요. 하기만 해봐라 그냥. 서울 필요가 없대 그냥. 여기다가 승부 걸게 돼. 뭐? 오로지 땅으로 하고 공장 부지하고요. 그래서 29인데 땅으로 승부 걸겠대요. 그래서 지금까지 어디에서 수원, 동탄에서요. 계속 토지만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8년 지났습니다. 합격하니까 저한테 연락이 와요. 연락 오면요. 제가 서울 강의 있을 때 기꺼이 수원에서 강릉까지 올라옵니다. 여기서 제가 강릉 가면 되니까요. 그래서 또 얘기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두 번씩 만나면서 또 대화하고요. 또 꾸준하게 인사 전화가 와요. 근데 아쉬운 점은 한 3년 됐네, 3년. 3년에 갑자기 카톡에 연락이 안 돼요. 연락이 안 되고 이때부터 전화를 바꿨나 봐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연락이 뚝 끊겨버렸거든요. 이 친구 보고 싶은데.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분명히 동기도 중요하다. 동기가 분명하면요. 실무도 분명합니다. 하기도 빨라지고요. 자, 맹지의 위력입니다. 맹지. 그래서 항상 여러분 실무는요. 역발상. 그래서 맹지라고 절대 가볍게 보시지 마시고 거꾸로 도로만 낼 수 있다면요. 수익률 엄청납니다. 여기까지 맹지와 자료형 토지를 보았고요. 다음에 4번입니다. 필지와 획지 있죠. 자, 필지, 획지 매우 중요해요. 잘 나옵니다. 중요한데요. 얘는요. 쉬었다가 다음 시간 이어서 봅니다. 쉬겠습니다.